첫 소식이 너는 고성희의 딸이었다면 두 번째 소식은 내가 닮은 사람은 정순이가 아니라 이상철의 젊은 날이라는 것이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래 걸린 것은 받아들인 뒤의 숨쉬기였다. 이름 하나가 바뀌면 족보가, 족보가 바뀌면 기억이, 기억이 바뀌면 사랑이 순서대로 흔들렸다. 사랑이 흔들릴 때 사람은 두 가지를 찾는다. 하나는 도망칠 문, 다른 하나는 버틸 벽. 지은호는 문을 찾다가 이지혁의 메시지를 받았고 벽을 찾다가 이상철의 눈빛을 떠올렸다. 이상철이 엊그제 건넸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점등했다. 내 눈매가 내 젊을 때 사진이랑 비슷하더라. 농담처럼 꺼낸 문장이었는데 이제는 농담이 아니었다. 피가 아니어도 닮을 수 있다는 말과 피라서 닮는다는 말 사이에서 지은호는 한동안 이 말을 짚었다. 닮음은 증거가 아니라 실마리일 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은 자꾸 증거를 요구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쳐왔는지 직장에서 수없이 봐왔다. 이번만큼은 조급함을 덜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속도를 내자고 했다. 그는 이상철에게 먼저 찾아갔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아이,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냐?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철은 자신이 모르는 말을 하려는 표정을 오래 쓰지 않았다. 사람이 두려울 땐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원한다. 내가 해줄 건 답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다. 이지혁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외웠다. 그가 할 일은 지은호의 앞에서 길을 깔아주는 일이 아니라 지은호가 서 있을 자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었다. 박성재는 이미 싸움터에 올라 있었다. 언론 보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박진석의 얼굴은 화면 곳곳에서 다른 해설과 함께 소환되었다. 고성희는 감정은 집에 두고 회의하자고 말했다. 박성재는 웃었다. 감정이 빠진 사과문이 왜 욕을 먹는지 어머니는 알잖아요. 고성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사과를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우리는 해명을 할 거야.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전장이었다. 대신 그는 손에 쥔 또 다른 봉투를 떠올렸다. 그 봉투에는 아버지의 과거와 더불어 고성희의 젊은 날의 선택들이 겹겹이 들어 있었다. 그 선택의 맨 끄트머리에 지은호의 이름이 서 있었다. 그 이름 앞에서 박성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과 정의 중 무엇을 선택할지 명확히 알았다. 정의가 사랑을 구원하는지 사랑이 정의를 가능케 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둘을 서로의 핑계로 쓰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에게 말할 건 내가 말한다. 차갑고 단호한 한 줄이었다. 그녀는 지은호의 카페에 단둘이 앉았다. 고성희는 물 한 잔도 시키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내 딸이라서 반갑다. 그러나 반가움이 곧 용서가 되지는 않겠지. 고성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시술로도 가려지지 않는 떨림이었다.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해줄 순 없다. 하지만 내가 묻는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 지은호는 그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만 늦었다고. 늦은 진실은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진실이 어제의 상처를 오늘 당장 봉합해주지는 않는다. 지은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고성희는 숨을 다듬었다. 내가 닮았다고들 말하는 그분, 이상철과 나는 오래전에 서로의 이름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사이였다. 진심과 모호함이 섞인 문장이었다. 질문은 선명했는데 답은 일부러 비스듬했다. 지은호는 그 비스듬함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살리려는 절묘한 기울기일 수 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그 절묘함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다. 이 소식은 곧 집안 곳곳에 번졌다. 이상철은 휴대폰 화면 속 짧은 기사와 길어진 댓글을 한동안 내려보다가 김다정을 바라보았다. 김다정은 사실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정리는 감정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감정이 덮지 못하게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술이었다. 이상철은 천천히 말했다. 젊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바보였고 더 거칠었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지도 몰라. 그게 나였든 내 닮은 얼굴을 한다른 운명이었든. 그는 손등을 문질렀다. 오래전에 생겨 그대로 굳은 작은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역이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예의야. 사랑은 자주 흐리고 예의는 끝까지 남는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예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정순이에게도 지은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정순이는 숨을 고르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녀는 오래전에 지켜주려다 숨겨버린 진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낳았는지 정면으로 본 뒤였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게. 미안하다는 말이 너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대신 정순이는 집안을 정리했다. 오래된 컵과 접시를 닦고 묵혀둔 서랍을 비웠다. 비워내는 일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어느 자리에는 진실이, 어느 자리에는 분노가, 또 다른 자리에는 화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빈자리들 사이로 바람이 통했다. 그 바람이 조금 시릴지라도 곰팡이보다 나았다. 지강호는 약속대로 움직였다. 과거의 채권자들과 마주 앉아 녹음했다. 그는 거래가 아니라 고백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계속하게 만드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뒤늦게 배운 책임을 말로만 붙잡지 않았다. 그의 말은 앞으로의 행동으로 담보되었다. 처음으로 그를 마주한 이들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설득으로, 설득이 약속으로 옮겨가는 그 느린 다리 위에서 지강호는 버티었다.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은 도망치는 법을 잊는다. 그 잊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숙제였다. 지완과 박영란은 각자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연습했다. 박영란은 전시 기획안을 찢었다 붙였다를 반복했다. 엄마가 정한 관람 동선이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길로 바꾸자. 지완은 그 말에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어디가 막히는지부터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사랑은 때로 괜찮다보다 어디 아픈지 보자라는 말에서 더 잘 자랐다.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길을 바꾸는 일은 표지판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빛의 각도를 바꾸는 일까지 가야 완성된다는 걸 지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 무렵 박성재가 쏜 두 번째 화살이 언론에 꽂혔다. 이번에는 수치가 있었다. 연도, 금액, 계약서 조항, 서명. 이름 옆에 이름이 연결되어 나열되고 마지막 줄에 고성희의 오래전 파트너 이름이 붙었다. 박진석은 웃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패배의 다른 버전이었다. 그는 낮게 물었다. 내가 선택한 편이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니? 박성재는 대답 대신 반문했다. 아버지가 선택한 편은 아버지를 지켜줬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균열을 넘어 결별의 문턱까지 닿았다. 고성희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전면전으로 갈 거니 수습으로 갈 거니. 질문은 두 가지뿐이었다. 박성재는 세 번째 길을 말했다. 공개. 수습도 전면전도 아닌 공개. 빛 아래로 다 끌고 나오는 방식. 고성희가 난생 처음 잠깐 말을 잃었다. 공개는 통제를 무너뜨린다. 통제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건 자신감이 아니라 정직뿐이었다. 지은호는 혼자 걷다가 이상철을 마주쳤다. 말없이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평온이 흘렀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다. 닮았다는 말 내가 경솔했지.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올렸어요. 닮았다는 건 때로 위로고 때로 덧치더라고요. 둘은 함께 걸었다. 이상철은 자신의 젊은 날을 조금 이야기했다.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자랑은 한 줄이었고 후회는 여러 줄이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한한 안정을 느꼈다. 피보다 오래가는 닮음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태도였다. 태도를 담는 일은 의지로도 가능했다. 피가 아니어도 가능한 닮음. 그 가능성이 지은호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다. 밤이 왔을 때 이지혁은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도 연습할게. 지은호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나를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문장은 서로에게 가벼운 난간이 되었다. 떨어지지 않게 잠깐 붙잡을 수 있는 난간. 그 난간이 영원히 버텨주진 않겠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했다. 다음 날 고성희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동시에 법무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변수가 있었다. 정순이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지키려다 숨겼고 숨기다 잃었습니다. 제목은 단정했고 내용은 담담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때로 화려한 진술보다 꾸밈 없는 고백에 더 오래 머문다. 고성희의 관리된 설명과 정순이의 맨몸 고백이 동시에 세상에 떠올랐다. 두 문법이 충돌했다. 충돌의 결과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시간에서 드러났다. 어느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무르는지, 어느 문장에 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는지. 박성재는 이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이번엔 누군가는 덜 잃는다. 이 확신은 이상하게도 그를 편하게 했다. 이길 생각만 있을 때보다 잃을 것을 계산할 때 더 사람다워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이수빈과의 콘텐츠에서 자극적인 자막을 뺐다. 대신 맥락을 길게 달았다. 조회수는 조금 덜 나왔지만 댓글은 조금 더 깊어졌다. 이수빈이 말했다. 이게 더 재밌네요. 박성재가 웃었다. 재미가 오래 가려면 진짜가 들어가야 하더라.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내일은 내가 묻겠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냐 복원이냐.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무겁게 들렸다. 복수는 빠를 수 있고 복원은 더딜 수 있었다. 복수는 통쾌할 수 있고 복원은 지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원만이 길을 남긴다. 복수는 길을 닫는다. 지은호는 오랜만에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나는 복원 쪽에 서고 싶다. 다만 복원이 누군가의 죄를 지우는 말이 되지 않도록. 그는 스스로의 문장을 읽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늘 불안과 함께 오지만 불안이 결정의 질을 모두 훼손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했다. 이상철은 퇴근길에 작은 액자를 샀다. 오래된 젊은 날의 사진을 새 액자에 옮겨 담으려 했다. 닮은 얼굴이 아니라 닮고 싶은 태도라는 메모를 한 줄 끼워 넣었다. 김다정은 부엌 달력을 넘기며 꽉 찬 일정 속 빈 칸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비어있는 시간은 위기 때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비축이었다. 정순이는 새로 사온 그릇 하나를 찬장 맨 앞칸에 놓았다. 누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음식을 담을 그릇. 지강호는 녹음 파일을 세 군데에 나눠 저장했다. 한 군데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두 군데가 증거를 지키도록. 지화는 새 표지판 스케치를 완성했다. 박영란은 그 스케치 옆에 자신의 글씨로 길의 이름을 적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길. 이수빈은 영상 마지막에 짧은 문장을 박았다.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건 기억입니다. 그리고 밤 11시 59분. 뉴스 속보 배너가 한 줄 더 떴다. 내일 오전 10시 고성의 기자 간담회. 동시에 다른 배너가 깜빡였다. 오전 9시 정순이 공개 인터뷰. 2시간표는 충돌하듯 맞물렸다. 시계는 고장난 듯 소란스럽게 돌아갔다. 누군가는 무너지겠지만 누군가는 세워질 것이다. 지은호는 알람을 2개 맞추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내 편이 되기로 했다.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선포이자 모두에게 경고였다. 내 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게 각자의 밤이 끝나고 같은 아침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목소리가 먼저 세상에 닿을지, 누구의 눈물이 먼저 화면을 적실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만든 첫사람은 지은호 자신이다.